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혼혈인 쓰니님에게 잡종이라고 막말을 하던 신우를 패주었다는 사연인데요. 신우는 남편에게 또 뺨을 맞았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캐나다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입니다. 아빠는 백인이세요? 저는 아빠 쪽을 더 많이 닮아서 서양인의 외모에 가깝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인종이 섞여 사는 나라가 아니라서 그랬던 것이겠죠. 학교에서 친구들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에게 외국인이냐고 묻는 친구도 있었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를 불러 외국인이냐 혼혈이냐 묻는 경우, 부모님 모두 함께 사냐 묻는 경우도 있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저는 이런 질문 자체가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친구들 중에서는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친한 친구들이 저를 감싸주기도 했는데 그 친구들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 가면 저를 처음 본 친구들이 소근거리며 저를 쳐다보고 비웃듯이 웃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들을 겪어서 저도 마음속에서 과민 반응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니 좀 나아졌어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냥 저를 같은 친구로 생각하더라고요. 코도 높고 눈도 크다고 부럽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얼굴에 기미가 있다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순수한 농담으로 받아들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너는 눈알이 들어간 거냐? 이마가 튀어나온 것이냐? 하는 농담에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닌 웃겨서 웃을 정도로 친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가끔은 기분 나쁜 일이 있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 내성이 생기기도 했고 어렸을 때처럼 철없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속상한 일 없이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신우는 저의 외모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속눈썹이 너무 길어서 징그럽다, 눈이 들어가서 해골 같다, 피부가 안 좋다 등의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농담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웃어주었습니다. 보통 제가 웃어주면 농담으로 이런 소리를 한 사람도 같이 웃거든요. 그런데 웃는 저를 보며 신우는 뭐가 웃기다고 웃어?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발끈하거나 하면 약점으로 생각하고 더 그럴까봐 그냥 넘겼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고 계세요. 어머니 댁에 남편과 함께 놀러 갔습니다. 집에 오려고 나와서 저는 아파트 현관에 있었고 남편은 차를 가지러 갔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있는데 신우와 신우의 친구 두 명이 오더라고요. 인사를 했더니 신우 친구들이 신우에게 누구냐고 하면서 외국인이냐, 키도 크고 예쁘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려는데 신우가 뭐가 예쁘냐 징그럽지, 외국인 아니고 믹스야, 섞였어, 이러면서 깔깔거리고 웃더군요. 신우 친구들은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제가 아가씨, 그렇게 말하면 제가 기분 나빠요. 친구들 앞에서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죠.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너무 화가 나서 손까지 떨렸습니다. 앞으로 신우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 별 생각이 다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제 뒤에다 대고 섞였으니까 섞였다 하는 거지. 그럼 잡종을 순종이라 해요? 이러면서 또 큰 소리로 웃는데 너무 화가 나서 머리채 잡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친구들 앞에서까지 이렇게 나를 망신을 줘야 하냐면서 따귀를 때렸는데 남편이 와서 뜯어말리고 시어머니 내려오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혼자 집에 오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와 얘기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잘못인 것은 알지만 저는 솔직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신우가 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말한 것들이 생각나서 기분이 다시 나빠지기도 하고 암튼 감정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신우를 용서 못할 것 같았어요. 제가 집에 도착하고 잠시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 하시고 늦둥이라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다. 네가 싫다면 네 기분이 풀릴 때까지 신우를 집안 행사나 모임에 못 오게 하겠다 하시고 신우가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가르치겠다 하셨어요.
그때 저는 먼저 집에 오고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 함께 집으로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신우를 엄청 혼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맞았고 피해자인데 왜 자기를 가지고 그러냐고 큰 소리를 쳐서 남편이 또 신우 뺨을 때렸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은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정말 큰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왔다네요. 다음 날 신우에게 문자가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편들어주니까 신나냐고 하길래 나쁘지는 않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바로 문자 보여주었더니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신우는 남편의 전화를 안 받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신우 집에 있냐고 했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으셔서 남편이 신우가 저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뒤에 신우가 저에게 전화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영혼 없는 사과로 느껴졌지만 저는 신우 사과 받아주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을 봐서요. 그날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또 두들겨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켜서 억지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동안 신우가 저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무릎 꿇고 사과해도 제 마음이 다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우에 대한 마음은 그래도 남편과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넘어가려고 해요.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신우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신우도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말이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마음 상한 거 괜찮냐고 자꾸 물어봐 주셔서 제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정작 당사자인 신우는 억지 사과나 하고 말았고요. 앞으로 신우가 어떻게 하는지 또 봐야 할 것 같아요. 가족끼리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살면 좋을 텐데 신우는 이유 없이 제가 싫은가 봅니다. 억지로 신우와 친해질 생각 안 하려고요. 그냥 신우와 대면대면 지내게 되면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일이 지나서 신우가 또 저에게 이상한 소리 하면 저도 세게 나갈 생각입니다. 신우는 좋게 좋게 넘기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정하고 괴롭히려는 사람한테는 세게 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쓰니님 편이니 앞으로 신우가 이상한 소리는 못하겠네요. 이번 사연은 아들에게 덮어주고 쓰니님에게 의지하겠다던 친정엄마에게 팩폭과 함께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남편과 둘이 살면서 맞벌이하는 여자입니다. 자주 올라오는 보통의 사연들처럼 차라리 시댁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지만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요. 친정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십니다. 잘 안 돼서 생활비가 없을 때가 잦았어요. 엄마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면 두 분 모두 힘드셨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알지만 저에게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빠에게는 한 번도 손 벌리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대학을 2년 다니다가 휴학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학자금 대출로 대학 4년을 다니고 취업을 하게 되면 대출금 갚는 데만 오랜 세월이 걸리겠다 생각해서 휴학을 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든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휴학을 했지만 경제 사정 때문에 결국은 복학을 못한 것이죠.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취업을 한다 해도 지금 다니는 직장만한 곳에는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도 복학을 못한 것에 한몫했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엄마는 저에게 소소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2, 3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가끔은 500만 원 정도의 큰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서 집에 생활비를 매달 드린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 친구들보다 제가 부모님께 드린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따로 돈을 드렸고요. 친정부모님 실비보험도 제가 냈고 지금도 내드리고 있습니다. 엄마는 항상 말로는 빌려달라고 하셨지만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상황이 안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매번 돈을 빌려드릴 때마다 이번에는 꼭 빨리 갚아야 돼 하면서 드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못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남편은 작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힘들게 사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저는 돈 관리를 따로 해왔기 때문에 서로의 돈에 대해 터치를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결혼할 때 양가에서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결혼했고 정말 없이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아기를 빨리 낳고 싶었지만
사정을 감안해서 아기 태어나기 전에 모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돈을 모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소소하게, 때로는 크게 돈을 빌려달라는 친정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곤 했습니다. 부모님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매정하게 굴기도 힘들더라고요. 저 마음 편하고자 친정에 돈 들인 것이기는 합니다. 어쩔 때는 엄마에 대한 안쓰러움이 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오빠는 뭐 하는지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엄마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딸이 화를 낼 것을 알면서도 딸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냐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대충 계산을 해도 친정부모님께 드린 돈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아이를 빨리 낳고 싶고 돈은 많이 못 모으고 하니 조바심은 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개 속을 걷고 있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남편이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까봐 저는 친정엄마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때그때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잘했다고 말해 주었어요. 작년에 친정엄마가 50만 원 붙여달라는 말에 화만 내다가 저번에 내가 분명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엄마가 돈 준다는 날짜에 준 적 있냐고 하며 그냥 끊어버렸어요. 50만 원 붙여줄 수도 있었지만 계속 금액이 쌓이다 보니 무시 못할 금액이 되었고, 나도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도 미안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오빠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새언니와 통화를 하다가 친정에서 저희 오빠에게 결혼자금으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 없이 새언니는 말을 한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뿐만 아니라 고생하는 우리 남편, 미래에 태어날 아이에까지 희생해 가면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결국 그 돈이 오빠에게 간 것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서 며칠 동안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서 오빠에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으면서 나에게만 돈을 달라고 했던 것도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난다고 말을 하는데 남편은 처가에 대한 얘기라서 같이 화를 내주거나 편을 들어주거나 하는 것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참 순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뒤에서 남의 말도 할 줄 모르고요. 그런데 이런 남편의 성격이 그때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내가 화가 나면 같이 화를 내주면 좋겠다는 것이 남편에게 불만이었던 것이죠. 올 초에 친정엄마가 또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차례 준비도 그렇고 명절을 지낼 돈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오빠에게 얘기를 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했더니 글쎄, 엄마는 오빠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돈 모으기 바쁠 텐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오빠에게 하냐더라고요. 엄마의 말에 이상하게도 그때까지 화가 나던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들만 도와주고 나에게는 매번 돈을 빌려간 엄마를 위해서 내가 골머리를 앓았던 시간들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 정도만 들고 별로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설날에 시댁에 가서 차례 지내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 도착했는데 오빠는 처가에 가고 없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과 점심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차례상 차리기도 힘들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빠는 아들이라고 세뱃돈을 주고 가서 그나마 좀 낫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얼마를 주고 갔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대답을 안 하더군요. 오빠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돈을 주고 갔길래 이렇게 자랑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빠에게 처음 받은 돈이 고작 10만 원이냐고, 그거 받고 엄마는 오빠에게 고마워서 나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냐고 했죠. 엄마는 요즘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시어머니들이라는데 어쩔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10만 원이면 엄마가 오빠 결혼할 때 대출받아 준 돈 이자만큼도 안 되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오빠도 참 양심 없다고 했더니 엄마는 오빠 성격이 원래부터 그랬으니 우리가 이해해야지 어쩌겠냐고 하더군요. 오빠가 워낙 성격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냅두고 나중에 저희에게 의지해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어요. 뭐라 거절을 해야 매몰차게 거절을 한 것이 될지 생각 중이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남편이 엄마에게 우리가 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겠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정도 해드렸으면 자식돌이 다 한 것이라고 말하더니 우리에게 의지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엄마는 사위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냐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에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니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한 것으로 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했냐? 우리 딸이 한 것이다 했는데 제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부부인데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냐고요? 사위가 참아준 것은 모르고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이제 연 끊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나오려는데 남편이 엄마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딸을 언제 자식 취급이나 해주셨냐고요? 딸을 돈줄로나 생각했으면서 나중에 사위도 자식이네 하며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 아들에게 의지하고 사시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참고 참았겠죠. 남편 성격상 제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제가 안타까웠을 거예요. 지금까지 들인 돈을 효도 차원으로 들였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앞으로는 나도 살아야겠고 엄마의 본심이 서운하기도 해서 친정 지원 그만하려고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태어날 아이에게 필요한 것도 못 해주는 부모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해왔으면 이젠 화도 안 난다고 하실까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남편과 나중에 태어날 아이만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시부모 밥상을 발로 차서 엎어버렸다는 며느리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부모님 식사하시는 중에 발로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아이를 안고 있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화가 안 풀리네요. 남편은 저에게 뭐라 하지 않았어요. 계속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기한테까지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시댁에 그렇게 자주 갔는지 지금 너무 후회가 돼요. 남편과 저는 20대 후반 동갑입니다. 10개월 된 아이 하나 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시누이 하나 있어요. 시누이는 시집 가서 먼 곳에 살고 있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고 살아요. 자식 둘 다 결혼해서 두 분이 적적하실 것 같아 주말에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자주 찾아뵈어도 그닥 좋은 소리를 못 들었는데 왜 그렇게 주구장창 시댁을 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아이가 태어난 후로 저희가 시댁에 가는 것보다는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저희 집에 시부모님 오시면 보통 오후에 와서 저녁 드시고 가셨습니다. 이젠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올 일도 없겠네요. 저녁을 차려서 먹기도 했지만 보통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왔을 때도 남편이 치킨이 땡긴다고 해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처음에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었어요. 저와 같이 먹다 보니 남편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치킨을 시킬 때 매콤한 양념이 발라져 있는 치킨도 시키고 후라이드도 시켜서 시부모님과 맥주 한잔 하면서 함께 먹었습니다. 매콤한 양념이 완전 매운맛은 아니고 처음에는 안 매운데 먹을수록 중독성 있게 매운 정도였어요. 먹다가 제가 잠깐 주방에 간 사이에 시아버지가 10개월 된 아이에게 그 매운 소스를 젓가락으로 찍어 먹였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도 한숨이 나네요. 할아버지란 사람이 아기 의자에 앉아있는 손녀에게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지금도 화가 납니다. 주방에서 아이 우는 소리에 달려갔더니 아이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고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남편이 아이를 안고 어르고 있었고요. 놀라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울상을 지으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웃고 계시고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장난친다고 이거 젓가락으로 찍어 먹였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시아버지 말로는 아이가 너무 애처롭게 쳐다봐서 귀여운 마음에 장난으로 젓가락에 살짝 묻혀서 먹였대요. 처음에는 넙죽넙죽 받아먹길래 한 번 더 먹였다고 재밌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하는데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나 욕이 튀어나올 뻔했네요. 남편에게 아이 받아서 화장실로 갔죠. 가제수건에 물 묻혀서 입 세척해주고 울고 있는 아이 달래주고 있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이런 할아버지 두 개 해서 미안하고 한눈 팔다가 너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제가 울고 있으니까 시아버지는 왜 너까지 우냐고 하면서 장난스럽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개새끼야 하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올 뻔했어요. 아이는 곧 진정되었는데 한 번 터진 울음이 그치지를 않아서 아이를 방에 데리고 들어와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밖에서 큰 소리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애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소리치는데 그 말투에 상황이 재밌다는 듯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나가서 시부모님 앞에 놓인 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두 분에게 음식들이 모두 엎어져 버렸죠. 시어머니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길래 내 새끼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어서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최대한 조용히 말했네요. 둘 다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돌도 안 된 아기한테 그딴 미친 짓을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본인이 장난 좀 친 것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캡사이신 원액 파는 것이 있는데 내 앞에서 한 숟가락 드시면 장난인 거 인정하겠다고 시아버지께 말했어요. 아이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짓을 했으면서 장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둘 다 사이코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시고 다시는 우리 아이 앞에서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하는 것 좀 보라는데 그럼 잠시만 있으라고 말하고 그때 저 정말 눈 돌아가서 남편에게 아이 안고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을 내쫓듯이 내보냈습니다. 시부모님 가시고 나서 남편이 아수라장이 된 거실 치우는데 남편에게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그딴 정신 나간 짓을 하는 동안 뭐 하고 있었냐고 했더니 TV 보면서 먹는 것에 집중하느라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란 인간들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남편은 계속 저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부모님과 통화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하지는 않더라고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평생 남처럼 지낼 사람들인데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부모님과는 남으로 살 생각입니다. 남편도 동의했고요. 아이를 눈앞에 두고도 보호 못한 남편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이혼도 불사할 생각이에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 생각보다 많네요. 장난을 칠 것이 없어서 아기를 상대로 그런 장난을 쳐요. 시부모님은 평생 후회할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사연은 열등감 때문에 쓰니님을 나쁘게 몰아가려는 동서 형님을 한 방에 시원하게 보내버린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지는 반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3년 정도 후에 가질 예정입니다. 저는 예체능 계열 전문직입니다. 남편은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고 서로 배려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 많지만 애교도 많고 제가 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많이 배려해주는 남편 덕분에 혼자 살 때보다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어머니가 저를 기선제압하려는 것을 남편이 잘 커버해 주어서 시댁과도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어요. 문제는 남편은 이형제 중 차남인데 동서 형님이 저에게 심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었어요. 그냥 혼자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라면 제가 눈치를 채더라도 별로 트러블이 생길 것이 아닐 텐데 그 열등감의 표출 방식이 저에게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맞벌이를 합니다. 둘 다 인서울 4년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직장도 좋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 둘 다 미남미녀이고 형님은 키가 좀 작은 편이지만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성형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눈과 코 정도만 했는데 원래 기본도 예쁜 얼굴이에요. 정말 괜찮은 조건의 형님이니 저에게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본인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큰 것인지 저에게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예체능 쪽의 전문직에 종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어쩔 때는 쉬는 날 없이 몇 달을 일하기도 해요. 그런 만큼 돈을 꽤 법니다. 일반 직장인이 버는 돈의 몇 배를 벌어요. 형님은 저희 수입에 열등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내 형제이더라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부러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티를 안 내면 되지 않을까요?
형님은 항상 아닌 척하면서 저를 깎아내리며 본인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시댁에 모였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님은 제 학벌을 가지고 무시하는 투로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대학을 늦게 학점은행제인 학교를 나왔어요. 현재는 학사과정 밟으며 일을 병행하고 있고요. 자기는 어느 대학을 나와서 현재 좋은 직장을 다녀서 연봉이 이 정도인데 저는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와서 돈 엄청 번다고 칭찬인 듯 하면서도 은근히 무시하는 얘기를 종종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나도 힘들게 공부하지 말고 예체능이나 할걸.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시부모님은 그냥 별 생각 없으신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도 재수 씨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은근히 기분 별로였는지 형님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고요. 결혼하고 제가 작업을 위해 좀 비싼 기계를 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를 위해 투자를 한다는 생각이었고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사라고 권했습니다. 형님은 이 사실을 알고 뭘 그렇게 비싼 기계를 사냐고 시어머니께 제가 무슨 사치를 한 것처럼 얘기하더군요. 시부모님 표정도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했어요. 제가 취미생활 하려고 산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산 것이라고 얘기했죠. 남편도 옆에서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산 것이고 그런 것을 사고도 남고 남을 만큼 돈을 버는데 무슨 문제가 될 것이 있냐고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형님에게 그런 말씀은 저와 할 얘기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윗사람을 가르치려는 것이냐고 무서워서 뭔 말을 할 수나 있겠냐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제가 차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일을 시작하고 처음 산 차를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장거리를 운전할 때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너무 편하다고들 주변에서 얘기를 해서 차를 바꾼 것이었어요. 물론 일시불로 샀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형님은 엄청 뭐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남편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남편 입장이 뭐가 되냐고 하는데 형님은 이런 얘기를 꼭 시부모님 계실 때 합니다. 시부모님도 이런 말씀 들으면 은근히 신경을 쓰셔서 저와 남편이 오해 없으시도록 해명을 해야 했고요. 처음에는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형님이 열등감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저도 혹시 형님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요. 형님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지만 나는 고소득 전문직이란 것을 형님에게 은연중에 자랑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학벌에 대한 열등감으로 은연중에 내가 형님을 깔보듯이 얘기한 적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저는 결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궁금해서 남편에게도 물어봤지만 남편은 제가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것을 굳이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지 않냐고 하더군요. 아니면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흘려들어도 될 형님의 말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도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형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면 될 것을 꼭 부모님 앞에서 얘기하는 저희가 뭔지 본인도 궁금했다면서 형님의 그런 행동에 자기도 기분 나빠서 자기가 부모님께 개거품을 물고 항변하곤 한 것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 명품 가방을 보고 시댁에서 형님은 저를 돈 좀 번다고 사치하는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역시나 시부모님 앞에서요. 그 명품 가방은 제 돈으로 산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결혼할 때쯤부터 명품 브랜드 관련으로 일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페이는 좀 적게 받고 일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수고했다고 명품 가방을 하나 받게 된 것이었죠. 좀 많이 고가의 명품이에요. 시댁에 생각 없이 그 가방을 가지고 갔다가 형님의 열등감이 폭발해버린 것이었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얼마 전에는 작업 핑계를 대면서 고가의 기계를 사더니 이런 비싼 가방을 또 샀냐고, 이런 가방도 작업에 필요한 것이냐고 하더군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비아냥대듯이 말하는데 기분이 상한다기보다는 어이없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저의 해명을 기다리는 눈치시더라고요. 제가 형님에게 그랬어요.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지금까지 명품 본 적 있냐고요? 형님은 명품 아닌 가방 없더라고 했더니 당황한 표정이더군요. 그리고 이 가방
페이를 좀 싸게 해주고 이랬더니 주길래 받은 것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내 수입 정도면 이런 가방 한두 개쯤은 있어도 된다고 말했어요. 형님이 들고 다니는 가방들, 이 가방의 반값도 안 되는 것들이지만 형님 수입에 비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들이라고 말했더니 형님 표정이 가관이었네요. 옷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형님은 내가 쓰는 것들에 비해 몇 배 비싼 것들만 쓰는데 수입에 비례해서 생각해보면 사치는 형님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죠. 형님과 아주버님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다소 놀란 표정이더군요. 형님은 농담으로 한 말에 동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웃으면서 시어머니 들으시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형님은 아이들한테 드는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너무 사치를 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었는데 말 나온 김에 말하는 것뿐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한다고요.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월급쟁이로 살아서 몇십 년 아끼고 살아야지나 서울에서 아파트 장만하는 세상이니 형수님처럼 쓰고 보자는 사람들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요. 그 말이 너무 시원해서 제가 좀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하며 형님을 보고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아무 문제 없이 보통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지내고 있는데 이런저런 트집으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형님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나곤 했었는데 이날 정말 후련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돈 많이 번다고 저도 모르게 허세를 부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형님은 항상 공격적이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자기 방어하기에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태도를 바꾸려고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겸손하면 되는 것이지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를 지으며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앞으로 형님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비를 걸면 저도 똑같이 형님에게 해주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형님은 자기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정도이고 잘 나가는 동서는 운이 좋아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싶은 사람인가 보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바람나서 제가에 낳은 시누이를 맡기려 하길래 팩트 폭행으로 시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인 어린 신우를 저에게 떠넘기려는 시어머니를 퇴치해버렸습니다. 퇴치라고 표현하니 좀 너무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헛소리를 하길래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과거를 까발리고 앞으로 시댁은 아버님 댁만 있다고 생각하겠다 했더니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그날 병원에 입원하셨다네요.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지 않냐는 개소리 하던 남편에게 그렇게 이부동생이 소중하면 애들 놓고 나가서 혼자 이부동생 잘 키우라 했습니다. 이부동생이라는 말 좀 그만하라길래 계속 이부동생 해주었어요. 신랑과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이 참 정이 많은 사람이고 특히 소소하게 챙겨주는 잔정이 많은 사람이라 평생 함께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 누구의 도움도 없이 둘만의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사는 곳이 지방이라서 집값이 높지 않아 가능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남편과 저는 30대 초반이고 3살 13개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맞벌이이고 아이들 육아는 친정엄마가 도와주고 계세요. 친정과 시댁 두 곳 모두 가까워요. 시댁을 두 곳이라 한 것은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시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셨고 그 전에 시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신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절대 아니라고 하십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본인이 바람나서 이혼한 것이 아니라고 자주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고지식하고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어서 숨막히게 살아왔다고 시어머니는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아버지는 그렇게 막힌 분은 아니십니다. 이혼하고 얼마 안 되어 재가를 한 시어머니는 곧 딸을 낳았어요. 남편의 이부동생이죠. 그 시누이가 현재 초등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밤 늦은 시간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갔습니다. 무슨 일 생긴 건지 걱정도 되었고 도착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어머니 모시고 오겠다고 카톡을 남겼더군요. 다시 전화가 와서는 시어머니와 신우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고 저는 무슨 일인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신우가 집으로 왔어요.
신우 옷가지들을 챙겨왔는데 시어머니는 형님을 만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와서 얘기하는데 시어머니가 함께 사는 분과 이혼하실 듯하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제가 두 분을 흉볼 것 같아서 얘기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이 많아 신우 정서에 좋지 못한 것 같아 신우를 데려왔고, 이혼하시게 되면 신우를 우리가 데리고 있자고 말하는 남편이 제정신인가 했습니다. 아이 둘 데리고 살며 퇴근 시간이 좀 이르긴 하지만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남편 얘기가, 어머니는 이혼하고 일을 하실 것 같고 아저씨는 신우를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지만 남편은 그분이 술을 거의 매일 마시는 분이라 신우를 제대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한다고 말하더군요. 우리가 신우를 데리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생활비도 주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방 3개짜리로 이사를 시켜주겠다고 했다며 저에게 의견을 묻길래 우리 애들만으로도 힘에 부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신우를 데리고 있을 자신이 없다는 것도 말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게 뭐가 힘드냐며 밥 공기랑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니 제가 그렇게 단번에 거절할 줄 몰랐다고 섭섭하다고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멈췄다면 제가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처가에 일 생기면 자기가 나서는 일 없을 테니 기대도 말라고 하더군요. 내가 거절한 것이 그렇게 앙심을 품을 일인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며칠 뒤에 남편과 다시 얘기를 할 때 집을 넓혀서 가게 되면 어머니도 집을 구하셔야 할 테니 어머니도 함께 사는 것은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제 딴에는 정말 큰맘 먹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대답이 정말 어이없더군요. 어머니가 저와 같이 사는 거 싫다고 했답니다. 그 이유도 황당했는데요. 제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셨다네요. 여기서 너무 벙쪘죠.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늘 어렵게 대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신우가 어쨌든 우리랑만 있는 것보다는 어머니도 함께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제가 신우 돌보는 것이 싫어서 하는 소리라며 제 의도가 불순하다고 하더니 됐다고 하더군요. 후회 없냐고 물었더니 말도 섞기 싫으니 말 걸지 말라고 하길래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와 형님이 집에 왔더라고요. 가족 회의를 하러 온 것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며느리로 몰아가더군요. 형님도 저에게 우린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고, 두 분의 공격적인 말에 저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화로 풀어나가야 하니 제가 시어머니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신우를 안 맡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와 함께 살자고까지 남편에게 말했는데 제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린애 하나 맡기 싫어서 그런 소리를 한 것이지 뭐냐고 하는데 또 멘붕이 오더라고요. 솔직히 맡기 싫다고 했습니다. 멀쩡히 잘 살다가 어머니가 바람나서 이혼하고 제가 해서 아이까지 낳았으면 알아서 책임을 져야지 아들 며느리에게 떠맡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바람 얘기에 엄청 당황한 표정이더군요. 어머니는 매번 아버님이 숨 막히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느끼기엔 전혀 그런 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 책임까지 안 지려고 하는데 이게 인간으로서 할 도리냐고 했더니 시어머니 쓰러지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은 뭐가 그렇게 정의의 사도라고 이부동생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뭐? 이부동생? 이러는 거였어요. 그럼 이부동생이지 친동생이냐고. 그것도 아버지와 자식들을 배신하고 집 나가서 다른 남자와 낳은 이부동생을 왜 떠맡으려 하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 그렇게 이부동생이 안 됐으면 자식들 놓고 나가서 혼자 데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큰 결심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시댁의 어려움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나만 나쁜 년으로 몰아가니 나도 어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일 안 하고 집에 계신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육아 도움 주는 것을 단번에 거절하셨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히려 시아버지께서 아이들 보러 더 자주 찾아왔는데 솔직한 말로 시댁은 아버님 사시는 곳만 시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제가 한 사람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라 강요했던 것도 솔직히 저는 너무 싫었다고 했어요. 내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분명히 계시는데 할머니와 바람 피운 사람을 내 시아버지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와중에 저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술술 나와서 저도 참 신기했네요. 형님은 저를 째려보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꼭 그렇게 독한 소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냐고 하는데 제가 그랬죠.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당신이라고요. 나는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가려고 했는데 당신은 내가 하는 말 전부 무시하고 내가 시댁을 무조건 꺼리는 사람처럼 몰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못된 며느리 악처가 될 바에는 여한 없이 내가 참고 있던 말들 전부 해버리고 못된 년 되자는 생각이 들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아빠로서 생각해보라고. 세상에 어떤 엄마가 본인은 혼자 살고 본인 딸을 다른 집에 맡기겠다 하겠냐고 했더니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과의 정도 외면하는 사람이 바람나서 이혼해놓고 전 남편을 욕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 아버지라고. 그걸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당신을 보며 나는 참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남편과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는데 시어머니 그날 계속 어지럽다고 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사실을 감추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진실을 입에 담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독하게 사실을 전부 까발렸으니 충격적이었겠죠. 남편에게 제가 말했어요. 이제 시댁은 아버님 댁이라고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려고 시어머니가 남편과 형님을 세뇌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까지 그렇게 하려다 실패하니 충격을 받은 듯 합니다. 남편분은 정말 현명한 아내를 만났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사연은 만상 며느리에게 김장 때 오라던 시어머니를 확실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사이다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출산을 얼마 안 남긴 만삭 임산부입니다. 아이가 거꾸로 있어서 정확히 말하자면 수술 예정이에요. 이번에 시댁 김장날 가서 임신 유세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시댁에서 앞으로는 저를 오라 마라 못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아이 낳고 나면 아이 핑계로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전화도 아이 보느라 바빠서 못 드릴 예정이고요. 바보 같지만 저 정말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시댁 덕분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서 차라리 마음이 편하기도 하네요. 임신하고 제가 다녀온 거리를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차로 4~5시간 걸리는 거리를 1박 2일로 다녀온 적이 10번 이상 돼요. 임신 초기에는 몸이 무겁지 않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장거리 다니는 것도 조심하라고 했지만 차만 타고 다니는데 뭐 어떻냐고 하면서 잘 다녔어요. 남편도 저에게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제가 가면 남편이 힘이 날 것 같아서 다녀왔습니다. 임신 7개월에 시어머니 친정 식구들 뵙겠다고 5시간 거리 다녀왔고요. 8개월 때는 시동생 결혼 준비한다는 얘기 듣고 예비동서와 안면 튼다고 비슷한 거리 다녀왔습니다. 얼마 있다가 시동생 상견례 때 오라고 해서 3시간 거리 다녀왔고요. 말 그대로 차만 타고 다니니까 운전은 남편이 다 하니까 남편이 힘들 거라는 생각으로 옆에서 나름 남편 잘 챙겨주며 다녀왔어요. 제 마음은 이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더라고요. 내 때는 다 했다 하는 말에 서운했지만 세대가 다른 분이라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생각하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가서 시어머니를 만나면 운전하느라 고생한 아들만 염려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점점 마음이 떠나더라고요. 지난 명절에는 배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로 음식할 거 다 했습니다. 밤에 남편이 팔다리 주물러주면서 걱정해줘서 마음이 좀 풀리기는 했어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어요. 시 외할아버지 생신에 오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전화기를 뺏어서 얘가 지금 거길 어디라고 가? 정말 왜 그래? 라고 버럭했는데 걔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어디 무서워서 말 한마디 하겠냐? 나는 너 낳고 다음 날부터 밭에 나갔다. 이러시더라고요.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옛날 얘기를 왜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남편이 팔불출될까봐 제가 시어머니께 그때 상태 봐서 될 수 있으면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결국 시외할아버지 생신에 저희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께서 김장을 하러 오라더군요. 작년에도 김장하러 저희가 갔었거든요. 남편이 친정 김장할 때 가서 무거운 거 다 들고 힘 많이 드는 김치 속 버무리는 일 같은 것은 혼자 다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저에게 항상 시댁에 잘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삭인 며느리에게 5시간 걸리는 거리까지 김장을 하러 오라는 것은 좀 너무한다 싶었죠. 시어머니 저에게는 와서 수육이나 먹고 가라고 하시는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예비 동서에게도 김장날 오라고 하셨대요. 근데 동서는 그날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면 민폐만 될 텐데 괜찮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무조건 오라고 하시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열받아서 저에게 가지 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만약 김장하러 시댁에 다녀오더라도 다녀왔다는 말 하지 말라고, 자기들 열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가서 다음날 새벽부터 일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집안에서 할 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그렇지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몸이 무거워서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 끓이고 육수 끓이는 것만 보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고 하길래 요즘 잠이 너무 많아져서 거의 하루 종일 잔다고 말씀드리고 시어머니 말씀 듣지도 않고 방으로 가서 누웠어요. 실제로도 육아휴직을 한 이후에는 낮잠을 6시간 이상 자는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남편이 점심 먹으라고 깨우더라고요. 남편이 얘기해 주는데 시어머니는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저를 깨워서 점심을 차리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만삭 임산부에게 무슨 밥을 차리라고 하냐고 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점심을 차렸다고 해요. 나가서 수육에 겉절이 엄청 먹었어요. 밥도 많이 먹고 했더니 너무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날 신우와 신우 남편이 왔는데 저에게 잘 먹는다고 많이 먹으라고 해서 열심히 먹고 또 먹었습니다. 상이 나가고 저는 양치만 하고 바로 방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침대에 기대고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잠이 오더라고요. 또 잤습니다. 남편이 깨우더라고요. 일 다 끝났다고 하면서 차에 김치도 다 실어 놓았으니 얼른 가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일어나서 짐 챙겨서 나가보니 일 끝나고 다들 거실에서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요. 나가서 앉으니 남편이 가서 율무차를 타다 주었습니다. 아무리 만삭며느리라 해도 아들이 차를 끓여다 바치니 시어머니가 곱게 볼 수는 없었겠죠. 저를 째려보는 시선이 참 따갑더라고요. 못 본 채 하며 율무차 호호 불며 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옛날 얘기를 하시더군요. 만삭까지 일하다 아이 낳고 곧바로 반일했다는 말씀. 저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시면서 식사라도 차리라고 불렀더니 잠만 자다 가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오면 민폐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괜찮다고 무조건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 건데요. 라고 말했죠. 저는 무슨 일보다 뱃속 아이가 더 중요해요. 아이가 자라고 해서 잔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신우도 만삭 때는 자기도 하루 종일 자고 밤에 또 자고 그랬다고 하면서 저보고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오려고 하는데 일부러 남편 부축받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이 낳고 나면 일 잘하겠지 이러시는데 아이 병 걸리기라도 하면 다 내 책임인데 이 먼 시댁을 어떻게 오겠냐고 못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 돌만 지나면 올 수 있지 뭐 이러시길래 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절도 이러시길래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차에 타서 인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남편이 쌩 하고 차를 출발시켜버려서 아쉽지만 시어머니 말씀을 못 들었네요. 차에서도 좀 자고 남편도 피곤하다고 해서 휴게소에서 잠시 자고 잘 돌아왔습니다. 와서 힘들게 운전한 남편 허리 좀 주물러 주었어요. 남편은 시댁에 가준 것만도 고마운데 무슨 자기를 주물러 주기까지 하냐고 했지만 시댁에서 꿋꿋하게 내 편이 되어준 남편이 고마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먼 길을 다녀왔지만 시원한 마음에 별로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시댁 결국은 다녀왔다고 얘기했더니 열받는 얘기 할 거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세세하게 얘기해 주었더니 다들 사이다라고.
특히 아이 입학 전에는 시댁에 못 간다고 한 것이 완전 사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시댁이 멀어서 못 가니 아이 낳고 나면 아이 본다고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와 있겠다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이 좀 걱정이기는 해요. 하지만 절대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장기 체류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못돼 먹어야 만상며느리 부려먹으려는 마음이 드는 걸까요? 결과는 정말 사이다네요. 잘하셨습니다. 순산하시고 착한 남편분과 행복하세요.